한국축구계는 최근 열린 비공개 기자회견에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오만과의 경기가 끝난 후 홍명보 감독이 해임될 수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협회의 결정에 홍명보 감독은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국가대표팀과의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긴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이름은 대한민국 축구의 최고 스타인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라운드에서뿐만 아니라 팬들과 팀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훈련이 끝난 후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에 찾아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예상과 달리 손흥민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도움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을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인 한마디를 했죠. 이 말은 홍명보 감독의 희망을 산산조각내며 그가 더 이상 팀의 최고 스타에게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팀 내부에 퍼져나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9월 10일 오후 11시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분기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경기에서 오만과 맞붙을 예정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7월 8일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해임된 후의 새로운 시작이었으나 대중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의 검증과 선발 과정이 외국인 후보들에 비해 상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한국 대표팀은 9월에 두 차례 국제 경기를 홍명보 감독의 지휘 아래 치러야 했고 두 경기 모두 승리가 요구되었는데요. 그러나 9월 5일 팔레스타인과의 무승부 이후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수들은 팬들에게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를 앞두고 이미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향한 야유가 있었습니다. 팬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이러한 행동들은 선수들, 특히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과 같은 팀의 주축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홍명보 감독은 오만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죠. 9월 9일 그는 술탄 카부스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앞두고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에게 진지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훈련 후 팀버스에 오르면서도 홍명보 감독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습니다.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목표를 이루겠다는 강한 결의를 보였습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그는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저는 승리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다. 우리는 승리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3점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만은 홍명보 감독에게 좋은 추억을 안겨준 장소입니다. 그는 2012년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 때 팀을 동메달로 이끌었으며 그 이전에는 팀이 본선 진출을 확정짓는 데 성공하여 오만에서 환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만은 2003년 훔베르토 코엘유 감독 시절에 한국이 1대3으로 패했던 충격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상대를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승리를 거두고 다시 한번 오만을 행복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만에서 새로운 충격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러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축구계를 뒤흔드는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비공개 기자회견에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홍명보 감독이 오만과의 경기 후 해임될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는 모든 이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으며 이전까지 홍명보 감독은 인내만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 믿고 있었죠. 그는 한국 대표팀이 오만과의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협회와 팬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직장을 잃을 가능성과 위기에 직면한 홍명보 감독은 팀의 최고 스타인 손흥민만이 그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했습니다. 손흥민이 가진 영향력 덕분에 그가 나서서 홍명보 감독을 변호해준다면 그의 감독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힘든 훈련이 끝난 후 손흥민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태도 변화는 손흥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전부터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사이의 관계는 좋지 않았으며 특히 축구 철학과 전술에 대한 의견 충돌이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이 동의하지 않은 전술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둘 사이에 거리가 생겼는데요. 처음에는 홍명보 감독의 도움 요청에 놀랐던 손흥민은 곧 냉정을 되찾고 이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신뢰하지 않는 감독을 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저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감독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셨냐고 말하며 과거의 갈등을 상기시켰습니다. 손흥민은 또한 저는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니 해임을 받아들이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의 이 단호하고 냉정한 말은 홍명보 감독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었으며 그는 침묵 속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의 최고 스타에게서조차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홍명보 감독은 더 이상 상황을 되돌릴 희망을 잃었는데요. 이 사건은 한국 축구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홍명보 감독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만과의 경기 후 그는 계속해서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날까요? 모두가 이 극적인 이야기의 다음 전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무승부 이후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첫 월드컵 예선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대표팀은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오만과의 경기가 중요한 결정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9월 10일 오후 11시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두 번째 경기에서 오만과 맞붙을 예정입니다. 2026년 월드컵부터 본선 진출팀 수는 32개 팀에서 48개 팀으로 확대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는 8.33장의 출전권이 할당되었죠. 따라서 예선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워졌지만 한국팀은 첫 경기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는 홍명보 감독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10년 만에 다시 국가대표팀에 복귀한 경기이자 2026년 월드컵 예선의 첫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기장은 그의 임명 과정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팬들의 거센 반발로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 김민재와 같은 주축 선수들을 내세운 강한 라인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팀은 팔레스타인의 단단한 수비를 뚫지 못하고 득점 없이 경기를 마쳤는데요. 1점만 획득한 상황에서 다음 경기들에 대한 압박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오만을 이기지 못하면 한국은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보장받기 어려우시며 조 1위와 2위만이 본선 진출 티켓을 확보하게 됩니다. 게다가 10월에는 더 강한 상대인 요르단과 이라크와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축구는 상당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더 이상 쉬운 상대는 없습니다. 오만도 예외는 아닙니다. 피파 랭킹 76위로 한국보다 낮은 순위에 있지만 한국은 과거 오만과의 5번의 맞대결에서 4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오만에서 1대3으로 패했던 충격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만의 충격으로 불리는 이 패배는 아직도 잊히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아시안컵에서 성적이 부진했던 오만은 2020년 유로대회에서 체코를 8강에 진출시킨 감독 야로슬라프 시라비를 선임했죠. 그의 시도하에 오만은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월드컵 예선 첫 경기에서 이라크에 0대1로 패했지만 오만은 볼 점유율과 슛 시도에서 우위를 점하며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만은 부상으로 인해 큰 전력 손실을 입었습니다. 주축 수비수인 모하메드 알무살라미와 아흐메드 알크아미시가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 미드필더 아사드 아랄라이는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해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첫 경기에서 많은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측면 공격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상대 진영을 깊숙이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측면으로 공을 돌린 후 다시 뒤로 돌리는 패스 플레이는 홍명보 감독이 울산 현대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와 유사한 모습이었는데요. 한국 축구 팬들은 이에 크게 실망했으며 팀의 역습 능력과 세트피스 수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9월 9일 오만과의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이 공점유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길 바란다. 공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경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때로는 롱볼을 사용하거나 빠르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다. 만약 지나치게 안전하게 플레이하며 계속해서 패스를 돌린다면 우리는 다수의 수비를 뚫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